네, 오늘의 책은 이유 없이 행복하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유 없이 행복한 사람들의 백인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21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내용들을 읽어 드릴 거고, 1편은 영상 첫 번째는 이 책의 내용에 관해서 좀 간추려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시시모프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변화 전문가이다. 자기개발 분야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시리즈 6권의 공저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선 좀 유명한 책이죠.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세계적인 화제작 시크릿의 책과 영화 작업에 참여했으며 수백만 독자의 개인적 성취와 행복의 비결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이 책은 저자 마시시모프가 알아낸 백인의 이유 없이 행복한 사람들 중 가장 돋보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발견은 과학자들이 알아낸 사실인데, 우리 모두 자기만의 행복 세트포인트를 지닌다는 것이다. 행복 세트포인트란 난방기구의 온도 조절 장치에 일정한 온도를 설정해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의 행복에 머물고자 하는 유전적 경향과 학습된 경향을 말한다. 여기에서 유념해야 될 부분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행복 세트 포인트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성공을 연구하면서 성공은 실마리를 남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평범한 사람도 성공에 이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나는 행복해지는 방법도 같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진정으로 행복한 백인을 인터뷰하기로 마음먹었다. 내 생각이 옳았다. 성공처럼 행복도 실마리를 남긴다. 인터뷰와 웹사이트, 설문을 실시한 결과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과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증거를 얻었다. 행복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21가지 습관을 발견한 것이다. 나는 행복 습관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깊이 있으면서 영속적인 행복으로 이끌어준다. 나는 행복 연구와 개인적 경험을 통해 이유 없는 행복이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는 유명한 연구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권 당첨을 행복의 왕국으로 가는 티켓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복권에 당첨된 이 행운아들이 행복을 느끼는 정도는 1년도 안 되어 당첨되기 전의 수준으로 돌아갔다. 놀랍게도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도 유사한 현상을 보였다. 그들은 장애인이 된 지 1년도 안 되어 사고를 당하기 전에 행복한 상태로 되돌아갔다. 긍정적인 경험을 한 후든 부정적인 경험을 한 후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 세트 포인트로 되돌아간다. 좀 더 심층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기에는 단 3가지의 예외가 존재한다. 배우자를 잃은 경우, 장기간 실직 상태, 그리고 극도의 빈곤이다. 행복 세트 포인트는 세상의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극의 법칙이라는 것과 일맥하는 이야기인데,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양극을 띠고 있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좋음이 있으면 나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듯이 모든 것은 한 가지만이 존재할 수 없고, 하나가 생기면 하나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내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양극의 중간 상태로 되돌아오기 마련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애가 생긴 사람이나 아니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도 항상 자기만의 중간 단계의 상태로 되돌아온다는 말과 일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항상 나의 기본 상태로 되돌아오게 돼 있고, 아무리 내가 기분이 좋은 상태더라도 항상 내가 나의 그 평온을 유지해주는 그 중간 단계, 영의 단계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봤을 때도 연구 결과에 따라 다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중간 단계 상태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영의 상태에서 나의
높고 낮음, 나의 기분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관찰자라고 하기도 하고 참 자아라고 하기도 하고 진짜 나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내가 아니라 진정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한 나를, 그 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이 관찰자의 상태가 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기억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야기가 좀 샛길로 새어나갔는데 다시 이어나가 볼게요. 미네소타 대학 교수인 데이비드 리켄 박사팀은 개인의 행복에서 광범위한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행복 세트포인트의 50%가 유전된 것이고 나머지 50%는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발견했다. 당신이 늘 명랑하게 생활하거나 반대로 항상 우울하게 다닌다면 그 이유의 절반은 청성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가지 경험 속에서 형성된 생각, 감정, 신념 때문이라는 얘기다. 행복에 관한 문헌과 연구 보고서의 많은 긍정 심리학 전문가들은 물질적 부와 결혼, 직업 같은 외부적인 조건은 행복 세트포인트의 불과 10%만을 결정하고 나머지 40%는 습관적인 생각, 말, 감정, 행동에 따라 변화한다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얼마든지 나 자신 스스로가 행복 세트포인트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재조정함으로써 좀 더 높은 평화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유 없이 행복할 때 당신은 외부 경험에서 행복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행복을 불어넣는다. 행복해지기 위해 주변 세상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행복으로 인해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유 없이 행복한 백인의 공통된 대답이 있다. 가볍고 자유롭게 흐르는 느낌, 살아있고 생기가 넘치는 기분, 자유롭고 개방적인 마음, 자신과 타인에 대해 사랑과 동정을 하는 느낌, 자신의 삶과 목표에 대해 열정을 가짐, 감사와 용서의 느낌, 평화로운 삶의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충실함. 이유 없는 행복은 단순히 멋진 개념이 아니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특별한 두뇌의 활동과 심장의 리듬, 신체의 화학작용에 의해 특징이 부여되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생리학 상태를 말한다. 과학자들은 우리의 개인적 경험이 그에 상응하는 신체 작용과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즉, 이 이야기가 하는 말은 우리가 추억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놀러 갔을 때의 어느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름이니까 바닷가의 넓은 백사장과 푸른 에메랄드 빛깔로 빛나게 치는 파도와 내 피부 구석구석을 스쳐 지나가는 시원한 바닷바람, 그 백사장을 건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한 느낌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추억과 기억으로 생기는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어떤 기억은 좋은 기억으로, 어떤 기억은 나쁜 기억으로 떠올릴 수 있고 특정 물건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억들을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떠올려져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그 생각에 의한 느낌으로 이 감정이 표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늘 허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허상이고 내 과거의 기억 속에서 기계처럼 뽑아져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삶을 평온한 상태로 바라보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 시선을 가진 상태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이유 없는 행복의 생리학적 측면에 대해 많은 정보를 밝혀낸 것이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영적, 종교적 전통 속에 그 정통 속에서 이미 논의되어 온 정신 상태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이유 없는 기쁨이라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내면의 천국이라 부르며 유대교에서는 내적 성스러움과 건강이라는 뜻인 아시레이, 이슬람에서는 행복과 번영을 뜻하는 팔라, 힌두교에서는 순수한 기쁨을 뜻하는 아난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깨어있는 상태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유 없는 행복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 존재의 본질 자체가 이미 행복이기 때문이다. 달라이 라마는 이런 말을 했다. 먼저 행복에 이르는 요소와 고통에 이르는 요소를 인식해야 한다. 그 다음 점차 고통에 이르는 요소를 제거하고 행복에 이르는 요소를 개발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나는 이 책에서 행복에 이르는 요소들을 밝혀낼 것이다. 그렇다면 고통에 이르는 요소는 무엇이며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 행복의 방해물 중 많을수록 좋다라는 통념과 뭐뭐라면 행복할 텐데 라는 통념은 너무 멀리 퍼져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혹되고 말았다. 우리는 내적이며 본질적인 행복을 느끼고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할 때 이런 통념들을 없앨 수 있다. 행복한 백인을 연구하며 이들에게 공통된 3가지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 당신을 확대해 나갈수록 더 행복해진다. 확대의 법칙. 둘, 우주는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애쓴다. 우주 지원의 법칙. 3. 당신이 인정하는 만큼 행복은 힘을 발휘한다. 끌어당김의 법칙. 우주 만물이 에너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과학으로 밝혀낸 사실이다. 당신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 당신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한다. 에너지가 확대되면 당신은 더 큰 행복을 경험하는 반면 축소되면 행복감도 줄어든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의자에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아 어깨를 젖히고 양팔을 넓게 벌린 후 크게 숨을 쉬고 숨을 내쉬고 미소를 지어보라. 눈을 감고 어떤 기분이 느껴지는지 말해보라. 아마도 당신은 다음과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자유롭다. 개방적이다. 즐겁다. 가볍고 여유로운 느낌이다. 이것이 바로 확대다. 이제 어깨를 움츠리고 주먹을 꽉 쥐고 짧고 급하게 숨을 쉬면서 얼굴을 찡그려보라. 그리고 어떤 기분인지 말해보라. 아마도 당신은 다음과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불안하다. 답답하다. 흥분된다. 무거운 느낌이다. 이것이 바로 수축이다. 행복한 백인은 자신을 수축시키는 생각, 감정, 행동 대신 자신을 확대하는 것을 선택했다. 행복 세트 포인트를 올린다는 것은 에너지를 확대하는 습관을 개발하는 일과 관련된다. 누구나 내면의 확대, 수축의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각자의 GPS 시스템이 있다. 나는 내면의 GPS에 자주 의존한다. 선택의 순간을 맞으면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하고 어떤 선택이 더 가볍고 열린 느낌을 그리고 더 확대된 기분을 가져올지 생각해본다. 확대의 느낌을 주는 선택을 하면 언제나 더 행복해진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우주는 나에게 우호적인가? 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행복한 백인은 이 질문에 자신있게 그럼요! 라고 대답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우주가 우호적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같은 생각이라는 점이다. 단번에 받아들이기는 힘든 생각일지도 모르겠다. 분명히 세상에는 전쟁, 박해, 기아, 고통 등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우호적인 우주에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우주는 항상 나를 도와주려고 애쓴다는 생각을 쉽게 받아들인 이유는 역사 속에 존재한 현재와 과거의 모든 현자와 성인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점 때문이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에서 우주가 나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때는 나의 사고와 이해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기꺼이 인정하고 현자들의 현명하고 명확한 시각을 떠올리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에 담긴 철학적 혹은 종교적인 의미까지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주가 당신을 돕는다고 믿으면 지금 일어나는 일에 저항하지 않게 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당신의 삶에 대해 소극적이 되라거나 자기 만족에 빠지라는 뜻이 아니다. 이미 일어난 일,
이나 바꿀 수 없는 현실에 저항하거나 비탄에 잠기지 말라는 뜻이다. 어떠한 일이든 일어난 이유가 존재한다고 믿고 현상을 받아들이면 현재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 3의 원칙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기초한다. 끌어당김이란 간단히 말해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는 법칙이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든 당신은 그 대상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끌어당기는 데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그 반대다. 행복해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끌려온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출발하는 기초다. 좋은 기분을 느끼면 당신의 에너지가 강력한 진동장을 형성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좀 더 쉽게 끌어당긴다. 하지만 행복의 열쇠는 이 세상을 조종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가장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그것을 모든 목표의 기초가 되는 목표, 즉 이유 없는 행복을 이루는 데 적용하는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할 때 내가 즐겨 사용하는 도구는 목표, 주의, 긴장 완화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 행복 습관을 매일 실천함으로써 행복의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라.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라. 행복 습관을 실천할 때는 당신 자신을 편안하게 느끼고 더 큰 행복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없애는 중이라고 믿어라. 행복한 백인은 가능한 한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조정하고 변화시킨다. 단 사건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는 그들의 반응을 변화시킨다.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체증을 겪으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체증을 겪으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핸들을 단단히 움켜쥔 채 앞차를 향해 고함을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라디오 음악에 맞춰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상반신을 흔드는 사람도 있다. 같은 상황인데도 반응은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오래된 습관을 깨트리고 행복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다른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불평,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하기, 수치심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피해의식에서 나온 오래된 습관이다. 당신 주변에서 불행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하나같이 불평하고 남과 상황을 탓하고 수치심에 괴로워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내면이 행복해질 기회를 박탈한다. 피해의식 게임에서 벗어나야만 에너지를 확대하고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여성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자료로 수집한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피해자에서 승리자로 변모하는 삶을 변화시킨 이들의 이야기였다. 이 책에서 소개할 21편의 놀라운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다. 친구 폴의 소개로 에어리어를 알게 되었다. 나는 폴의 이야기를 다 들은 뒤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녀를 그토록 행복하게 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